아까 하라던 말 그 예민하면은 안 좋은 점은 속이 많이 상하고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보자면 대신 좋은 점은 뭔가 뭐 그래도 사람이 실수는 하지만 계속 노력하게 되고 예민하니까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좋은 것 같고 알지만 눈치 없는 사람이 제일 편해요. 왜? 어떻게 읽어서 괜찮았어? 나는 솔직히 양원이 어땠어? 나는 책 사고 싶더라고. 하고 싶어? 이 정도로 뭐 기본 인문서로든 그리고 학술서로도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진짜 이게 대한민국 정치 사상가들 그 정치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 공공호 교수님 말고도 그쪽 강정 교수님 그 대파들 있잖아. 그쪽 말고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많은지 몰랐어. 그 중에서 나 한상원 교수가 너무 그럴 수도 있어. 다 보면 비교적 최근에 있는 정치 사상가들이잖아. 서양의 정치 사상가들. 20세기 1900년대. 뭔가 사실 어쩔 수 없이 인문서이기 때문에 한 권을 했는데 뭔가 난 두꺼울 때도 난 있을 것 같아. 여기 세종도서 이거 그거 냈네. 힘이야, 네가 한번 봐봐. 내가 나오고 있지. 나는 내가 아까 지금 내가 보고 있거든? 다 4명이 더 들어가 스페인에. 지금 미치는데 잠깐만 효영이만 잘린다. 잘려 내가? 효영이 얼굴이 거의 잘려. 그러니까 누가? 나 봐봐요, 어머니. 그냥 앉아봐. 그냥 편하게. 잠깐만. 금이야, 네가 여기 앉아. 나 지금 여기 비친 걸 보고 있거든? 아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네. 양호 형 가만 있어봐. 그렇지. 됐다. 됐어. 형님 됐어. 여기서 움직임 안 돼? 먹으면서 이 현대 전체처럼 내가 지금 사실 우리가 혜민이도 경제학과, 우리는 정치 의학과, 그렇죠. 다 사회과학. 사회과학과, 정치 학과셨구나. 경제학과야. 경제. 사실 학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가 군대니까. 전대를 가려고 트라이 했지만 실패한 그렇죠. 혜민이는 단번에 붙어.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학교가 그렇게 중요하죠. 가진 자의 환불. 서울대 들어가. 서울대 얼마 안 해요. 서울도 들어가서 이런 거 있잖아. 학벌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거 있잖아. 현대 정치처럼 4가지 흐름이라는 책인데 4가지 흐름 중에서 첫 번째 흐름, 두 번째 흐름, 세 번째 흐름, 네 번째 흐름인데 첫 번째 흐름이 대략 110쪽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금방 읽혔어 나는. 내용이 쉬운 건 아니야. 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렵고 문장이 좀 긴 것도 있어가지고 문장이 난해하게 어떤 거는 좀 약간 여러 번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데 읽다 보면 집중이 됐던 거야. 맞아요. 그냥 머리에 한 번에 확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런 책을 너무 또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네. 80m 또 들어가면 네. 하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치의 부역한 학자라고 유명한데 그렇죠. 그냥 양원이 형이 성사논문 준비를 해봤으니까 어떻게 읽었어? 하슈미트? 이 책에서요. 또 많이 까먹어가지고 이 책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짧은 분량인데도 분량만을 제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제 소견을 잘 요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게 요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민주주의의 모순과 그렇지. 국제 위험성을 따졌는데 그 짧은 몇 장 안 되는 분량은 그래도 제가 썼을 때 수월하게 쓰면 이렇게 못 썼을 건데 잘 쓴 것 같아요.
성적 뺐다고 80m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80m 스타트를 지표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 양원이 잘 맞은 거. 그러니까 20세기에 유럽 국가들에서 발현한 민주주의적 흐름이 굉장히 우려가 많은 부분이 있다. 위험한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족, 국민 또는 민족인데 불크라고 하죠. 불크. 네. 이 민족 불크가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잠깐만요. 그 독일에서 위인은 그 F라는 기사예요. 폴크라고 해. 폭스바겐. 그래서 폭스바겐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폴크. 그러니까 독일어 배웠어요? 살짝. 공교가 또 독일에 대학 옛날 독일로 폴크가 선출한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치 체제가 있는데 정치 체제와 이 폴크는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동일성 개념이야. 근데 민주주의는 그 선출된 일부 정당들이 지들끼리 야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된다는 거야. 그럼 동일성 개념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특정 이해관계 집단 정파 이런 사람들이 지들끼리 야합해서 합의하고 뒷거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제가 이해한 건 그래?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적 특징이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 했지 민주주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지점 지정하고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투표를 받아서 당선자를 많이 낸 특정 정당이 또는 A 정당, B 정당, C 정당, D 정당 있으니까 지들끼리 야합해서 결국 그 사람들 뽑아준 폴크들과는 동일성 개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모든 폴크가 투표한 총통이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필연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집회한 사람도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80m의 그 80m의 처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 안 해. 근데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의식. 그 얘기는 진짜 미국 정치사가 다 그렇게 됐거든.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정당이나 정파들의 그런 약간 그 파벌성 그거를 계속 견제하려고 계속 나눠놨거든. 무슨 그런 하자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 의식을 이야기했다.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나치가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동의 안 하시고 무섭죠. 80m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서 그래서 그거 뭐 제가 뭐 동의를 할지 말지 이걸 구발적으로 한번 발문해본다면 네. 우리가 꼭 낙동을 가실까? 독재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또 80m는 강력한 독재자 총통이 출연해서 어렵다고 본 거야. 80m 따라. 네, 또 맞아요. 현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죠. 현대 서구권적인 많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사실은 제가 이제 필수인데 지적이었었나? 생각보다 많지?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적 전체주의, 자발적 전체주의 살고 있다고 말해요. 현대 자유주의 사회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얘기를 아드로노가 하나도 한 번도 안 해. 그 얘기를 했어. 자발적 전체주의, 자유주의적 맞아요. 전체주의. 그러면 뭐 근대에서 뭐 국제가 뭐 그래서 국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독일의 그때 전체 또는 전체주의가 지금의 전체주의가 얼마나 다른지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일단 근데 공부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혜민이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양원 얘기 진지하게 장난 섞어가도 진지하게 계속 카톡으로 했던 얘기 있잖아. 독재자가 출연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치에 가까운 히틀러인데 민주주의 시대에서 히틀러가 뽑히는데 이명박 박근혜가 뽑히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문재인처럼 현명한 통치자가 독재를 하는 게 맞는데 윤석열이 뽑혔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도 독재자 같은 이상한 통치자가 뽑힐 수 있다. 그러니까 독재 체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 그런 주장이 됐어. 잘 올라가죠. 근데 독재 이런 게 전체주의로 잘 이용도 있잖아. 그렇지. 독재도 전체주의 박정희 시절에 전체주의 사회였잖아. 그렇죠. 사실. 전체주의 끝판왕이죠, 사실. 박정희 체가 특히나 그래가. 맞아요. 전두환 체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는 풀어졌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 맞아요. 근데 문화의 핵심이 뭐야? 집권세를 비판이거든. 그치. 그걸 못하게 하잖아. 풍자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고 그냥 스포츠만 너네는 스포츠에 그냥 에마분이나 보고 그치. 프로야구나 보고 기구도 풍자기를 절대 하지 마.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괜찮아? 독재만 괜찮고 전체주의는 안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부분은 저도 독재랑 전체주의를 일단 구분을 잘 못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또 드는 생각이 현대 중국의 자본주의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은 뭐 자기네들은 전체적으로 서구권에서 보기에, 저도 보기에 자본주의로서 전체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통한 건 뭐지만 국가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하고 전체주의 사이들은 엄청 강력한 전체주의 사이들. 그렇죠. 뭐 일단 복귀하는데 전 그게 나쁜 건지는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본주의를 자본주의가 강화된 나라에서 그거를 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통해서 불평등 약화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법제적 권력을 약화시키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중국과 비슷한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유주의가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가 사실은 자본주의를 위한 자유주의라면은 사실은 그 좋은 사회는 아니라 생각하고, 그러면 뭐 누군가는 그냥 독일을 봐라, 뭐 프랑스를 봐라, 동유를 봐라, 거기는 자본주의 체제이지만 민주주의를 잘 통제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착실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에 폐과적 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양원이 말한 방금 그 말에 대해 난 동의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학자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흐름이 반영된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굉장히 약간 대중들의 인간 소외라든지 자기 소외를 낳고 이런 얘기 계속 한나를 그 아도로나 그런 분위기거든. 매우 공감하는 편이야. 그리고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맹점을 연구하는 학자들 되게 많은데 낙서처럼 막 혁명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말고도 아주 많아. 프랑스에 특히 많아. 수정 자본주의. 장 보드리아르도 있고 막 그런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피에르 부르디도 그렇고 막 대중들이 스스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시미트 얘기가 잠깐 세는 건데, 오늘 이제 나왔던 학자들 얘기가 공통적인 이해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기반이에요. 합리주의.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 열렸던 합리주의.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질서가 나왔을 때 거기 합리적인 걸 당연히 해야지. 그렇잖아. 빠른 걸 해야지. 효율적인 걸 해야 되지. 그렇죠. 근데 빠르고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효율적이고 뭔가 빠르고 능률을 내는 사람이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위에 올라설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잖아. 우리가 잠깐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짱이잖아.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착취당하거나 그렇죠. 또는 피지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거를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용인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돈에 의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 그러니까 스펙, 또 육각형 인간, 엄친아 이런 거 있잖아. 엄친아가 아닌 애들, 엄친아가 아닌 대다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각형인가 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스펙, 외모, 집안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인터넷 이용해서 주택중이란 말까지 나오고 싶잖아요. 아니 그냥 못 따라오면 독재해야지 약간 이런 극단적으로 표현을 써지 않는 그런 일부 몰직한 인간이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아도르노 얘기할 거야. 아도르노가 그 얘기를 아주,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그 서구 문명의 그 합리주의를 엄청 비판을 많이 해요.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과 지구를 측정해서 계산해서 나눌 수 있고, 그게 인간이 인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익, 몸무게, 맞아요. 엄청 많아요. 뭐 자동차 배기량, 뭐 기록하고. 자동차 평수, 그러니까 그 아파트 평수, 그렇죠. 통장이 얼마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을 측정하고 계율해서 서열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 부분이 인간에게까지 안 맞아. 자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하긴 하고, 동욱이 한마디 얘기하고 어떻게 읽었는지 얘기하고 카시미트 다시 들어가고 마무리하고. 칼슘이 이제 현실 문제의 핵심이 뭐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결합한 있다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그런 또 정치적 힘은 뭐 이율적이고 불평등한 것이다. 뭐 동질성을 위협하는 것을 배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사실 진짜로 말 그대로 약간 나치 그런 정치주의를 약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한 건데, 또 물론 이제 저도 일견 공감되는 거 있어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정당들이 이제 서로 그런 공공의 이런 모든 민주주의로 이제 뽑힌 그런 정당들이 공공의 이익을 부합하기보다는 이제 자기네 이제 정파의 이득, 자기네 계층의 이득을 위해서만 이렇게 또 정치 야합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반드시 이제 제왕적인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런 걸 다 뭐든지 통치해야 된다고 또 규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칼슘이트가 나치를 옹호한 거에서 다 비판해. 네. 칼슘이트처럼 그런 나치를 옹호하는 학자들 때문에 예. 130만 명이 학살당하고 막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정상근 이상 학살당하고 이런 게 있는데 민주주의의 모순, 예.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한 거에 대해서 날카롭다고 이야기가 맞아요, 예.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의회주의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굉장히 사실 비판해. 지금도 이제 한국 민주주의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그대로 딱 표현한 거고 예. 그렇지. 네.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네. 바람이라는 이 말을 하자. 지금 정치 상황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까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회의원분들이 우리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걸 잘 반영해주고 있어 이렇게 길거리다가 물어봐 한 번도 그렇다고 대답 안 하거든요. 그 점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의회주의, 민주주의는 결국 이제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결국 독재로 비결되고 네. 결국 이제 민족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네. 이해관계를 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네. 조정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말했던 것처럼 아까 이거 질문 사실 말하고 싶었는데 독재가 어떻게 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어쨌든 뭐 저는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확실히 좀 지금 상황에서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라 생각,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은 나도 그래서 금방 네. 그렇게 배우고 싶어. 나쁘다기보다 그러니까 물론 진짜 너무 그냥 로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뭐 진짜 완전 합리적이고 자기 욕심 없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오늘 백성을 위해서 생각많은 사람 진짜 하면 그 사람 지원도 대통령이면 너무 좋겠지. 자기도 뭐 아무것도 욕심 없고 그런 사람이 진짜 그런 철인이 독재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으면 예. 그래서 철은 현명하다 이렇게 철자죠. 결국 그 제왕이라는 사람도 결국 사람인데 얘가 30년 장기 독재하다가 오늘 보이는데 이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이제 2500년 전에 플라톤이 말하는 네. 그 철인 정치에 네. 민주주의를 아주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 철인 정치가 2000년 이후 인류의 대세가 된 민주주의랑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플라톤 실제를 지금 독재를 하자 이렇게 받아들여서 무리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뭐가 조선시대 왕들이 몇 명이었어요? 24명, 27? 24명이야? 28. 거기서 뛰어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순신, 정조, 이순신 장군이잖아. 이순신이야. 세종, 예. 정조. 영조, 정조 일단 쳐봐. 3명이 쳐봐. 이 정도 나는 광해군도 있고 막 있잖아요. 세종이 뭐 좋았다 비슷해. 그걸 치면 막 다른 그러니까 동료들을 학살하고 막 이렇게 집권한 사람이 좋은 어쨌든 뭐 24분의 3이잖아. 네. 확률이 몇 %? 38이 있었잖아. 8분의 1이네. 그렇지. 그러면은 8분의 1의 확률인 거야. 8분의 7은 다 우리 막 발현주고 당하고. 네. 그러니까 현명한 왕이 통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재인처럼 착한 통치자가 통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 그러니까 네. 국제 정치. 네. 그러니까 철인 정치를 옹호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견제형 권력은요 너무 위험한 거죠. 우리가 도로를 아까 달려봤잖아요. 덤프트럭이다 브레이크 떼고 달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 운전 실력이 좋은 운전수라도 브레이크 떼고 달린다? 이거 존나 위험한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도 무조건 맹점이 있어요. 저는 그 인정하거든요. 맹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나마 그냥 차가지고 실제 심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에서도 최근에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차라리 후보를 뽑듯이 민주주의도 어떻게 보면 사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나마 현재 제일 그나마 나은 그런 난 정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카슈미트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민족에 의해서 정당성이 있는 제국 대통령이 실제로 투표로 뽑혀 히틀러가 그랬어요. 그 총통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하 식별을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통치 효과를 건설할 수 있어. 이 총통이. 그래서 이게 바로 나치당의 임무를 완수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폴크에 선출된 총통은 예외적 결정을 할 수 있어. 헌법적으로, 합헌적으로. 그건 주권적 결정이야. 그래서 김구조치가 그래. 김구조치처럼 약간 총통이 하는 그 예외적 결정은 오직 주권적으로 합헌인 거야. 합법적인 거야.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거 그 칼슈미트 부분에서 얘기했던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법부도 사법부도 다 그런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 못 내린다. 다들 맹점이 있기 때문에 못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결국 헌법을 초월한 제왕적 존재가 그걸 다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입법이고 사법이고 다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번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건설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야당이 있는 존재다. 시민사회가 있었으면 반대하고 이거 왜 지으려고 하냐, 뭐 용도가 뭐냐, 예산이 얼마 드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히틀러가 그 결정을 하면은 이거는 주권적 결정이다. 예외적 결정이다. 그럼 이제 파자마 줄무늬를 입은 소년을 찍는 거죠. 이번에 아우슈비츠에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 100만 명은 사형 집행하기로 했다. 독가스를 삭발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반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조치가 다 위헌났잖아 이번에. 거기는 이제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밤중에 똑똑똑 하면서 이제 그 비밀 경찰 찾아오지. 경찰 찾아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잠시만. 어쨌든 카슈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양원이 형이 사실 이 첫 번째 흐름이 전체주의 흐름이야. 그래서 독재에 대한 양원이 형의 궁금증이 여기서 해소될 거야. 전체주의에 대한 흐름이잖아. 첫 번째. 근데 궁금한 게 독재는 2인 독재가 아주 정부 포함이? 맞아. 그거 진짜. 독재가 폴로 독자야. 그 독이 그냥 그렇죠. 독재랑 마저씨가 1인인 거야. 네. 근데 그 지금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독재를 보통 1인 독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되긴 하는데 2인 독재? 히틀러도 그럴 수도 있고 히틀러조차도 히틀러 혼자 히틀러가 뭐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뛰어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들을 부르고 했을 거거든요. 아니 리더는 결국 하나잖아. 그러니까 지도부가 독재를 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아니면 뭐 지도부가 한쪽이냐 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정이야. 뭐. 네. 최근 결정권자는 히틀러고 나머지는 사실 참모들 그냥. 그러니까 히틀러가 끌어내려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낙선할 이유가 없잖아. 그때는 그치. 그랬잖아. 이게 핵심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18년 그랬잖아. 네. 18년간 18년보다 더 할라 했어. 우리 시대가 없어져버려. 삼성 대한이 없어버린 거야. 그렇지. 그런 개념인 거야. 근데 암살 안 되겠으면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그 히틀러도 이제 뭐 다 있었잖아. 네. 경제기도 있었고 뭐 다 있었잖아. 실체도 있었고 그 천모들은 다 있었지. 그렇죠. 지금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오피셜하게 자유민주주의를 나빠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냥 말하고 어떻게 누가 보지도 않는데 딱 30회 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문화와 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화와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존중해주는 사회.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는 아이가- 아우지로 가서 노동을 아우지로 했지. 가. 네. 그러니까 북한은 정치 대한민국 목숨으로. 그게 아니야.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해도 뭘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죠. 여의도 장사에 노동장사 가봤어? 현수막에 걸려있어. 대한민국은 IS 지지자를 가만두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봐봐. 아이스 갑자기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봐봐. 뭐냐 그 신림동 살인 사건 조주빈을 그러니까 조선을 나는 숭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조선을 그러니까 신림동 무차별 살인 사건의 범인 조선을 추종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럼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IS 같은 테러 집단을 옹호하는 그렇죠. 그런 거 빼고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으니까 그게 아닌 이상 여기 아도르너 부분에 나오는 16부분에 아도르너 부분에 나오는 것 같은데 계몽 이따가 말하겠지만 계몽이 뭐 아도르너 막스 홀카메가 보기에는 막스가 그러니까 홀카메가 보기에는 신화로 태어났다. 저는 신화로 태어났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성주의 계몽이 되게 체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안 나왔어. 배제의 정치. 안 나와 탑이 이게 나네. 길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그러니까 막 우리가 조두순당을 만든다. 말이 안 되지. 그럼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니까 우리는 누구든 어디든 그러니까 김일성도 마찬가지 같아. 그러니까 김일성을 추종하는 정당이다 우리가 김일성당을 만든다. 허가를 해주기가 어렵지. 그렇죠. 근데 그 외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노동당도 있고 나오고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 부정하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부정하는 거잖아.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 근데 허가를 해준다 이거. 사실 사회적 노동자담도 당원만 모아왔으면 해줘. 제가 말이 계속 어차피 넘어가야 되니까 짧게 얘기하면은 내 말은 형은 대한민국 체제를 비판하면 된다 이게. 그렇죠. 뭘 비판하고 뭐 여기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주도권이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당연히 어떤 교수든 어떤 뭐 문화 예술가든 다 고려하면서 아니 양호이 강간범을 옹호하지 않는 이상 무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요. 아니 그리고 아까 독재가 또 나쁜 건가 이 말을 해놓고는 돌궁을 말이 뭐 있어. 그렇죠. 아니, 독재가 나쁜 건가 이래놓고. 그래서 지금 말하면 자꾸 끊기는데 그 당시에는 인식으로 세상을 파악한 다음에 자연 세계를 지배한다. 그게 상식이었지만 지금 그 상식은 파기적인 세계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상식은 언제나 시대적인 상식이고
근데 그 상식을 어긋나는 철학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히틀러도 있을 거고 제가 그 상식에 맞는 말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조심하려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로 근데 일단 전에서 지금 까먹었어요. 다음에 또 생각나는 얘기 있는데. 네. 근데 이건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시대에 다 붙었잖아 인류에서. 그러니까 뭐 그쵸. 십자군 논쟁부터 시작해서 학살하는 게 많았어 일방적으로. 맞아야. 우리가 오르니까 옳지 못한 언어를 줄여야 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렇죠. 야만적인 모습. 그러니까 너 빨갱이나 친하지에서 죽인 것도 많았고 그런 그쵸. 역사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았잖아. 맞아요. 메카시즘도 미국에 있었고 맞아요.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야만과 독재 시대가 다 있었지.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 성향에서 그런 약간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는 로비가 너무 많고 그렇잖아. 로비를 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 근거 정치라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여러 문제가 많고 그렇다 그래서 독재로 가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주의 문제가 많아서 민주주의 넘어서 민주주의 성전형을 바라보고 그래야 돼. 그렇죠. 나는 개인적으로는 수비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편이고 수비 그러니까 민주주의 모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유럽의 정치학자들이 연구하는 수기 민주주의라고 있어. 네. 한 달에 한 번씩 전 국민이 북구후에 북구청에 모여가지고 동네에 있는 일상 사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게 있어. 수기 민주주의가 그런 거. 네. 수기하는 날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수기 민주주의 모델인데 나는 그걸 옹호하는 편이고 민주주의 모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과거의 독재가 더 낫다. 그건 안 돼. 라고 보이긴 나는 그런 거 같아. 그런 논리야. 그러니까 독재 체제가 문제가 많으니까 민주주의로 왔잖아. 근데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일로 가자. 그건 말이야. 지금 회개하는 거지. 그걸 바로 이제 복고라 그러지. 그렇죠. 이제 이번만 마지막으로 저희 80살 가서 얘가 모든 이거는 뭐 책에 뭐 연시를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공과적으로 대충 알게 되고 저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국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명시적으로나 그러니까 딱 보이는 건 우리가 외교 관계를 할 때 그리고 군대를 움직일 때 이때 내가 지금 근데 주권 국가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아주 명확히 알게 돼요. 어느 누구나. 그렇지. 외교를 할 때 하나의 규칙으로서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고 군대를 움직일 때 하나의 정신, 하나의 명령이 계속 그 군대를 결국 통치해요. 근데 외교권을 갖고 군대 통수권을 가지려면 사실은 주권이 분화될 수 없는 거야. 이게 근대 국가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뭐 핵심도 하나이고 이게 우리가 계속 사유화된 지점이죠. 외교권, 군대 통수권 이게 국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은 의회주의가 얼마나 잘 이용될지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 결정권이나 그다음에 국군 통수권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가 대한민국 경찰뿐이지 대한민국 A 경찰, 뭐 전라도 경찰 이러지 않잖아. 그렇죠. 물론 전라도 경찰청이 있는 거야. 경찰청 본부에. 그렇지. 그러니까 치안권이나 뭐 그다음에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국군 통수권 이런 거는 있지만 그 통수권자를 뽑는 건 국민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당연히 외교권이라면 당연히 단일하게 있지. 전라도가 외교를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전라도도 물론 외교를 해. 도지사도 자매교회 외교를 이런 거 있잖아. 외교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래도 막 조약이나 이런 거 믿을 수 없잖아. 그렇죠. 양해 조약이나. 맞아요. 그냥 협력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원이 말한 그게 정치학 기본인 건데. 그러니까 합법적 폭력을 독점해야 돼. 공권력이 특정한 영토에서.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합법적 폭력.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은 합법적인 거야. 유일하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빡쳐가서 동호인 죽이면 난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맞아요. 감옥에 가는 거야. 네. 이제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도로는 어떻게 읽었어요? 아도로 나 되게 좋아하는 저도 굉장히 저 시간이 어떻게 영축밖에 나게 저 주말에 제가 동영상 있었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80점 받고 그다음에 아도로너를 선택했는데 아 진짜로? 아도로는 아도로너 선택하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학자를 제가 모르니까 무시할 수 없지만 아도로너의 그냥 설명된 아도로노의 사상이 지금도 아주 굉장히 적실하게 유효한 말들을 했고 한번 여기 짧게 제가 이 말 덧붙이는데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았을 건데 짧은 분량에 쏟아 넣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쏟아 넣어야 되니까 대부분을 또 이해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제안에는 괜찮게 맞고 아까 희용이 아주 초기에 아두노가 살짝 언급을 했어. 얘기를 했는데 맞죠?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 이 현대 사회 그때 독일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자유주의 사회들이 살고 있어 하지만 사실은 물신기에 빠진 노예. 맞아. 그런 부분 있어. 정확하게 그걸 잘 설명을 했을까 싶어. 했을 것 같아요. 혜민이는 어떻게 잘 읽었어? 근데 아도로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안 읽었었지? 아니 다 읽었는데 안 왔죠? 아도노도 읽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이 책을 여기 중국에 써 있어서 여기 잘 중국에 많이 써 있어요. 중국어. 저는 이제 이러면 안 돼? 도서관 어쨌든 읽기는 스트레스. 중국어나 진짜 여기 신고해야 돼 이런 사람. 그러니까 훼손을 했어. 여기 전반부를 다 잘 들어갔어. 이거 분명히 이게 시외 도서관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벤자민이 원래 그런 내용이 아 그러네. 일단 이거 막 하는데 아 그렇구나. 왜 이렇게 됐지? 아도는 하고 있지. 예. 네. 왜 동훈이 어떻게 읽었어? 저요? 저는 이 아도르노의 그 계몽 사상의 계몽에 대해서 얘기한 게 좀 나름대로 와닿은 것 같고 그 세이렌을 또 인용해서 얘기하니까 조금 더 세일에. 이해하기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이렌에서 이제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집어들게 하려고 수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버리고 이제 노만 적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거기다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게 합리적이면 결국에는 그 노랫소리에 흘려서 수원들이 다 물에 빠져버리면은 그 배는 못 나가는 거잖아요. 배를 국가라고 지칭하면은 그런 노동자들이나 그런 구성원들이 그런 원초적인 쾌락이나 그 욕구를 쫓을수록 그 집단이나 국가 혹은 그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인용했거든. 그게 그렇죠. 세일렌이라고 맞아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노동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되니까 노래를 듣지 못하고 노동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노동을 위해서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나 본능을 다 자제해야 되는 게 현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도자조차도 어떻게든 지도자는 노래를 들을 수 있지만 몸을 스스로 바꿨잖아요. 오디세이가. 그러니까 지도자조차도 그런 욕구를 어느 정도 절제할 필요는 있다고 말하는 게 이제 인상이 깊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맞겠지. 그러니까 이 아도르노 거기 또 히틀러 그 이야기를 하자면 그 우생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생학이 그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계몽이라는 게 맞나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일단 섞기 같은데 그러니까 생물학과 의학의 결국 동착적이 뭐야? 무생학이야. 우생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근대의 탄생과 계몽주의 있잖아. 네. 야 너네 무지해. 야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사고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맞아. 그 얘기 안 했어.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아는 것이 힘이래. 네. 그래서 자연을 알았어. 네. 자연이 이런 생겼구나. 그러니까 100도가 되면은 물이 뭐 끓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고. 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맺히네. 이게 과학적 현상이잖아. 네. 이런 걸 알았잖아. 네. 근데 그 근대의 탄생과 계몽주의 사상의 종착점이 뭐야? 파시즘. 그렇죠. 세계대전. 그렇죠. 그 얘기를. 유대인 학살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대상으로 보고 인간이 대상을 관찰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냐. 그 관찰할 수 있는 게 그 대상이 자연뿐만이 아니라 인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맞아요. 우생학적 관점에서 그런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지배할 수 있고 도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몽이랑 사실 말은 좋아 보이는데 굳이 잘못하면은 완전 이상한 데로 빠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또 다시 알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이 이제 그러니까 데카르트보다 좀 더 일찍 나온, 그러니까 되게 그거잖아. 대륙의 합리주의와 네. 사실 이성주의가 맞아요. 네. 합리주의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륙의 합리주의와 그 이제 영국의 경험주의가 있는데 그 대표 철학자가 근데 여러 진짜적인 한 명이 베이컨이었어요. 그다음에 데카르트가 있어요. 다 지식, 인간이 사색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뭐야? 나는 생각하는 거 존재한다. 포기토 예를 들어. 근데 봐봐.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플라스틱이구나. 이 지식, 이게 그 대상의 속성을 지식을 아는 거는 그 대상을 소유하는 거야. 그렇죠. 그 대상 자체를 소유하는 거야. 그 소유하는 권력을 느껴갔어. 내가 이거를 집어 던져서 깰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이성적인 사유 능력이 결국에는 자연을 지배하고 그로부터 유용성을 끌어내는 목적에 종속된 수단인데, 그러니까 이성이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필히 된다는 거야.
내가 이걸 잠깐 봐봐. 나 콜라 마셔야지. 아니면 이거 부셔가지고 재활용해야지. 구멍 뚫어야지. 내 마음이 구멍 뚫을 수 있는데 되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 합리성이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같은 프랑크푸르트 합판에서도 한 번 봤을 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소통 합리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은 비판적으로 없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합판 2세대라고. 아동은 2.5세대가. 되게 좋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 와닿는 게 우리 토익 안 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회계라 되고 소위라 된 대학교 안 갈 수 있어. 안 갈 수 있지 물론 20%는 안 가지. 근데 80%는 가잖아. 그렇지. 우리는 전대를 가고 싶어요. 그렇지. 지금 이런 이게 뭐야? 이 심정이 뭐야? 야 명문대 뛰어난 학생들이 가는 대학교를 가야 돼. 이게 있는 거잖아. 이 그렇죠. 풍경이 있는 거잖아. 여기 맞아요. 우리가 중복된 거잖아. 맞아요. 지도 중됐지. 야구장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그 강주가 나와가지고 강주가 아니구나 고루고루 나와가지고 나 야자 안 할래 할 수 있어? 나 야자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제로 학부모 동의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잖아. 학달리고 나와가지고 학달리고 나 야자 안 할래요. 기숙사 안 다닐래요. 못하지. 감옥 안 가잖아. 그래도 못 하잖아. 그렇지. 사실상 반강제적인 거. 선택권이 없으니까 학교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는 토익을 봐야 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등이 돼야 되고. 여기서 뭐 사실 여러 가지 논점을 붙일 수 있겠지만 아도르나 부분에서 아도르나 그 부분이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뭐 일상의 개인들 실천으로든 또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활동의 어떤 방식으로든 삼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다시 이전에 복원되는 게 아니라 만남이 줄었어요. 맞아. 여기서도 만남, 접촉에 가는 얘기야. 만남, 접촉이라는 말 안 쓰지만 그러니까 연대 얘기를 해. 여기서 맞아. 그 우리가 그 뭐죠? 그런 얘기.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회는 사실은 뭐 우리가 개인주의를 위해 좋은 거고 그래서 자유주의 사회는 개인주의를 위한 걸 하지만 실제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는 오히려 개인을 파멸시키고 있고 개인에 의해서 내가 임금을 줄여줬고 뭔가 노동 조건이 안 좋아. 그럼 같이 싸워서 투쟁해서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 만나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이게 힙하다, 요즘에 트렌드다. 넷플릭스 요즘에 더글로리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안 보면 소외당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고 나만의 개성을 개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트렌드인 것을 쫓아가게 되고 이거 내가 가져야 되고 노스페이스 가방 매야 되고 막뭐 그렇잖아 다람하기를 매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쾌락과 욕구를 자극한 대중문화가 그러니까 대중의 그런 개발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한다. 그게 이제 상품화, 회계라, 뭐 평준화, 수동적 상품으로 전락하고 이런 거.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해도 정치력 약화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인민주권이라면서 인민주권의 정치력을 약화되는 그게 이제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게 집약된 게 뭐야? 관료제래. 관료제에 종속된 공무원 개인은 개인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니야. 오직 관료제라는 거대한 기계가 잘 돌아가게 하는 부품이 불과해.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관료제가 그러니까 이게 보건정책을 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관료제인데 네. 문서 아까 문서 없으면 너 못해. 지금 아까 죽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 너 결혼 잠깐만 너랑 가까운 친구가 있어. 같이 살고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야 너 부모도 아니고 너 남편 아내도 아니잖아. 보호자 인정 오빠 중. 사인 못해. 근데 엄마 아빠 사실상 연 끊었어. 네. 연락도 잘 안 돼. 네 옆에 사는 당장 어제부터 너의 건강 상태를 진짜 잘 알고 있는 너랑 공부하고 절친이 잘 사인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관료제는 그런 게 있거든. 신기의 조직성이 있죠.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책임을 다 회피하려고 그래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학교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야 교육부로 가세요. 강주시로 가세요.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백악관으로 가야 돼. 그렇지. 청와대로 안 돼. 백악관 가야 돼. 교육부도 자기 소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주시 교육청도 소관이 아니고 대학교가 경찰도 소관이 아니고 그리고 관료제가 그런 게 그런 거. 아도르노 2가 있는데 형이 이제 아돌루나가 제일 맞다고 했잖아요. 읽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읽었어. 주체성의 역설이라고. 내가 이름 붙여놨거든. 주체성의 역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판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주체성을 상실한 그 당시에 독일인들이 히틀러 같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다는 거야.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악의 탄생이라는 영화 보면 그게 잘 나와요.
그렇지. 한나라 그때 좀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네. 우리가 사실 있잖아 대한민국 제2공화국 개판이었거든. 민주당 그러니까 신파 부파들 존나 싸우고 장면 내가 그때 막 그치 유보수 장면적 존나 싸우고 막 무등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국민들이 완전 혼란적인 과도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국외 혁명한다 해서 쿠데타를 했는데 그걸 용인했어. 오히려 쿠데타를 사실 용인한 부분이 있고 박정희가 이제 불안을 쳤죠. 나는 정국이 안 될 때까지 있고 그다음부터는 민주적으로 권력을 이양했다니까 누가 절대 용인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하고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